얘들아 같이 볼게. 이게 그 뭐지? 막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 여기에 뭐지? 4분의 파이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가 4분의 파이. 당연히 아니지. 왜? 접선이란 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 점 하나 잡고 이렇게 띡띡 해놓은 거니까 지금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봐봐. 그냥 나와 있는 조건 봐봐. AD 곱하기 CD가 있다? 삼각형의 넓이가 있다? 근데 하필이면 AD 곱하기 CD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냥 무조건 다 사인 법칙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다 사인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 구하라는 게,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뭐야? 외접원의 넓이야. 그냥 무조건 사인 법칙 써라잖아 결국에는. 그럼 봐봐,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얘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지, 맞아? 근데 사인 법칙 쓰려면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잡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 자체가 봐봐, 넓이 구하세요 사인이야, 그치? 넓이에요 사인이야. 더 확신을 줬어. 외접원의 넓이야, 사인 구하세요야. 그냥 뒤지게 사인을 구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사인을 구하래. 그럼 봐봐, 일단은 x 길이 구하는 게 먼저지. 근데 왼쪽 삼각형에서 x 길이 구할 수 있을까? 무슨 법칙을 써주면?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어떻게 되니? 몇 분의? 2, 4, x. 그 다음에 저 제곱해서 더해주면 x제곱 16 빼기 몇? 10이지. 근데 얘가 2분의 몇이니까 루트 2니까 이거 넘겨주면 4루트 2 x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니까 6이니까 이거 이항시켜줄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루트 2 x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지. 그럼 여기에서 4루트 2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몇 곱하기 몇으로 생각하면 될까? 그렇지. 아니 잠깐만, 루트 2 곱하기 3루트 2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x가 결국엔 루트 2 아니면 3루트 2가 되고, 여기에서 이걸 써주면 되겠네. AC의 길이가 더 길다고 했잖아. x가 커야 되고 루트 2는 너무 숫자가 작아. 얘를 고르자고. 됐어? 그래서 x값 찾았으니까 요 각을 그냥 d각이라고 표현을 해줄게. 그럼 결국에는 sin d분의 뭐를 구해주면 돼? 얘들아, sin d분의 뭐를 구해주면 끝이야? sin d분의 x니까 3루트 2가 2라지 r인 거를 구하면 끝나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sin d를 구하자 이제. 알겠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로 접근해야 되고, 요게 3루트 2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뭐야? 여기에서 사인 이용해가지고 넓이 구해. 그러면 ABC의 넓이는 일단 3 곱하기 ABC의 넓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어떻게 돼? 저거 두 개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12루트 몇 차? 2 에다가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나와 있지 24라고. 그 다음에 뭐야? 사인 d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너무 난잡해 보이니까 일단 지울 건 좀 지울게. 루트 2 지워서 2를 지워주고 얘랑 얘를 지워서 6이 되고, 그러면 18은 이거 지워서 24에 사인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d는 몇이야 최종적으로? 3분의 2야? 6, 3, 18, 6, 4, 24. 4분의 3인데? 멍청한 녀석. 4분의 3이야. 그래서 2r이 4루트 2, r이 2루트 2. 답은 8, 8, 2. 알겠지? 끝이야.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울부짖고 있어. 사인 써주세요, 사인 써주세요, 사인 써주세요. 응? 그거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얘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있고 구하려는 것조차 뭐를 써달라고. 사인 써주세요. 사인 써주세요. 성냥 사세요. 자, 그래서 나 씨발 미칠 것 같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넘어갈게. 왜? 그냥 뭔가 지쳐버려서. 아니 멘탈이 왜 나갔냐면 나간 건 아니고 약간 현타가 온 게 옷을 새로 샀거든? 내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씨발 수술할 때 입는 옷 같아.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방금 저거 카메라 켜면서 이걸 꽂았거든? 근데 옷 색깔이 너무 씨발 수술할 때 입는 것 같아. 분명히 처음에 볼 땐 예뻤었는데. 아, 이래서 초록색은 사면 안 돼. 초록색은 예전에 초록색 옷을 한번 산 적이 있단 말이야. 딱 진짜 이 색깔이었어. 그냥 처음에 볼 땐 예쁜데 지우개로 지우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싶어. 그린티 색깔 아니야? 그니까. 아, 그 인스타에서는 늦은 코디 하세요. 네. 얘들아, 저기 수열 모르는 친구 없지? 정리 다 됐어? 이건 지워도 되지? 저 수영 몰라요. 죄송해요, 사실 알아요.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야. 갑자기 2,000원 받은 게 너무 죄송해지. 다시 돌려드릴까요? 아, 진짜 민감합니다. 다음에 올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다 줘. 어차피 800원이야. 메모에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나열하는 게 수혈이면은 그 사이에 규칙이 없어도 수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규칙이 있는 거를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그냥 x랑 x집합이랑 y집합의 원소의 대응관계가 함수잖아. 근데 아무 규칙 없는 함수를 배우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랑 그냥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조금 약간 규칙이 있더라도 약간 신기한 규칙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까? 몰라요. 4가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10 나올 수도 있잖아요. 10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차준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원래는 우리가 4가 나오는 게 정배잖아. 근데 이게 역배로 10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요거 일반항 자체를 이렇게 주면 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아 씨발 잠깐만 잘못 썼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이렇게 줘버리면 4를 대입했을 때 10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배운다고. 그러니까 규칙이란 게 있긴 하지만 일반항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일반항의 차수가 3차가 돼버리잖아. 요거는 그냥 그 수열의 합 시그마 할 때 있지. 그때 잠깐 나오고 그냥 바로 퇴장이야. 그래서 요 일반항으로 예측해서 푸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수준이어야 돼. 1, 2, 3 다음에는 4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정배일 때만 해주는 거야. 수열 자체는. 알겠지? 그래서 그 규칙이라는 게 막 특별한 규칙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 가능한 규칙이어야 돼. 알겠지? 이제 쌤을 너무 잘한다. 이제 개백문 꺼내서 저거. 맞아. 계백문 꺼내주면 돼. 역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개념 정리만 좀 하자. 뭐 어차피 다 아는 거겠지만. 오늘 쓰면은 개백문이 그 생을 말하는 거. 아 진짜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글씨 좀 작게 써주니. 샤프스. 얘들아 뭐 유한수열이니 무한수열이니 뭐 이딴 건 안 해도 되지?
수열이 뭔지 일반항이 뭔지는 해야 될 거고. 자 봐봐.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1번 무슨 항? 일반항. 그렇지 1이니까 일반항이 알겠지? 1번 일반항. 재미없어? 자 일반항은 자 봐봐. 보통 우리가 n번째 항을 표현해 주는 게 일반항이야. n번째 항을 표현하는 게 일반항이라고? 우리가 일반 각이라고 했지. 그거 뭐로 표현해 줬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준 거 기억나니? 일반 각이라는 거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준 거 기억나? 그거랑 같은 의미야. 일반, 수학에서 일반이라는 거는 공식화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번에 n번장을 구할 수 있는 그 공식을 의미하고 an이 a 더하기 n-1d라고 해주면 자 a가 의미하는 건 무슨 항? a가 의미하는 거. 첫째 항. 그거를 뭐 초항이라고 부르고 제1항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그냥 제1항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D는 준이야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공차야. 네가 맨날 사달라는 거 그거.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딨지? 빨간색. 가장 중요한 거. 요 식을 나열을 해보면 그러니까 식을 전개를 해보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니? n에 대한 1차식이 돼.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거든.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식이 나와?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식이 돼? 2차식 되는 거 기억나니? 2차식 되는 거 기억나? 저 1차식들을 쭉 모아버리면 2차식이 된다? 이게 적분이랑 관련이 있어. 알겠지? 알겠지? 적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함수값들을 쭉 모아주는 거거든? 그럼 1차 함수는 적분해주면 2차 함수가 돼. 나중에 배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이 있어 결국에는. 자 얘는 봐봐. 수열이란 것 자체가 n은 뭐를 의미해야 할까? 자연수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자연수들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치 함수값처럼 나와.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정역이 무슨 수인?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식 계산하는 게 다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두 번째는 자 일반항 했으니까 원래 그 전에 정의를 했어야 됐거든. 원래 정의를 먼저 했어야 됐잖아. 근데 약간 라인 맞추려고 일반항 먼저 했어. 그 정의가 뭘까? 아니 저스티스가 아니라 데피니션이 뭘까? 뭐야? 준호야 뭐야?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뭘까? 각 항 사이에 뭐가 일정해야 돼? 차이가 일정해야 돼. 그래서 얘는 정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n 플러스 1번째 항과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차이가 d인데 얘는 상수값이라는 거. 알겠지? 일정한 수를 우리가 무슨 수라고 부르니까? 상수라고 부르니까 그 두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올 건 뭘까? 혹시 기억이 날까? 뭔 등비수열 등차 수열하고 했는데 등차 그렇지 등차 수열. 그래서 3번 얘기를 위에다가 쓸게. 자, 첫 번째는 자 가운데 있는 항이 이 양옆에 있는 거 있지? 두 개 뭐랑 같다? 평균이랑 같다야. 봐봐. 우리가 그 A3을 첫 번째 항에다가 2D라고 써줄 수 있지. 맞아? A4를 첫 번째 항에 뭐라고 써줄 수 있어?
3D. 다섯 번째 항을 4D라고 써줄 수 있어.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주면 2A 플러스 뭐니까? 6D니까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고? 저 중간께 된다고. 이해됐니? 그게 끝이야. 근데 끝이라고 하기에는 문제 나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끝까지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잘 봐봐.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2배를 해. 가운데 있는 항을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할게. 얘는 n번째 항에다가 몇 번째 항을 더해주면 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해주면 돼.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요 세 개로 뭐를 써줄 수도 있을까? 등차 중앙을 똑같이 써줄 수가 있어. 요 두 개를 뭐 해주면? 더해주면 A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이거 2로 나눠주면 가운데는 되잖아. 됐어? 그래서 이거 약간 이차 함수랑 같거든? 약간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봐봐. 두 번째를 이렇게 표현해 줄게. 봐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다시 AN이 무슨 수열이라고 나와 있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내가 2에 A에 N, 이게 A에 M, A에 K라고 돼 있으면 잘 봐봐. N이 가운데 있고 M하고 K가 그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같아.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을 충족시켜야 되냐면 2분의 M 플러스 K가 몇이어야 될까? N이 나와줘야 돼. 이해가 됐을까? A, n번째 항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또 등차 중앙이 될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내가 한 번 더 쓸게.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써놨다? 그럼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내가 중간을 좀 꺼내줄게. A1, 3, 5, 7 이렇게 꺼냈어. 쟤네도 무슨 수열이 될까? 등차 수열. 자, 원래 등차 수열의 공차가 D라고 치면 새롭게 정의된 등차 수열은 그 공차가 2D가 되겠지.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 그 중간을 뽑아내도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근데 뽑아낼 때는 뭐를 일정하게? 떨어진 칸을 일정하게 뽑아줘야 돼. 알겠지? 알겠지?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부를 뽑아내서 등차 수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게 또 문제로 나오잖아. 좀 이따 보여줄게.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활용법이거든? 내가 그 기본 과정에서는 이거 활용법은 딱히 쓸모 없다고 했었는데, 자, 두 가지로 갈려. 항이 3개짜리가 있어. 얘는 자 봐봐. 이렇게 잡으면 돼. AN이 있고, 아니 AN 플러스 1 있고 AN이 있고 A에 N 플러스가 2가 있다고 치면 여기를 가운데로 잡아. 그냥 K 플러스 그냥 K라고 잡고 여기서 K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K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아 미안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자 가운데 있는 항 있지. 이거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간다고 했지. 너 손으로 그러지 마. 소리 나잖아. 소리 내지 마. 자 가운데 있는 항 있지. n 플러스 1번째 항. 이거 기준으로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리 가는 게 등차 중앙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치 평균 같은 거야. 산술 평균 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항이 4개짜리일 때 있잖아. 요건 좀 기억을 해줘.
항 4개짜리는 봐봐.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이 있을 때 얘네들을 순서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여기를 k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k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아 씨발 왜 이렇게 말이 꼬야. k 마이너스 알파, k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둘의 차이는 몇이야? 2알파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k 플러스 3알파, k 마이너스 3알파가 돼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서연아 주의점이 뭘까? 공차를 몇으로 잡아줘야 돼? 공차를 2알파로 잡아줘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어.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등차 수열은 뭐 끝났어. 나이스. 아니 등차 수열이 끝난 건지 등차 수열의 합이 끝난 건 아니잖아. 얘들아 조화 수열 안 할게. 나이스. 별로 안 좋아. 산술수열, 와우. 기하수열, 조화수열. 좋습니다. 그래. 조화 수열 안 할게.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빠져도 이미 한참 빠진 거고 나 때도 없었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빠진 거를 저거는 좀 그렇잖아. 에바잖아. 나이스. 웬일로 이렇게 글씨를 이쁘게 쓰지? 대박이다. 대박이다. 산술수열과 기하수열. 산술 수열이 사실상 등차 수열 아니야? 산술 평균이라니까? 기하수열. 그거 등비 수열. 등비중앙이 등비중앙이 저거잖아. 기압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어. 근데 산술 수열이라고 하면 좀 이름이 좀 족같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조합 평균에서 산술에 해당하는 게 사실상 등차 수열이잖아. 저희 등차 중앙 보면 알겠지만. 됐어요. 글씨 예쁘게 썼을 때가 딱 이거 처음 봤어. 그 왼쪽으로 좀 왼쪽은 지울게. 지워도 되니? 얘들아 이거 아마 개념 설명하고 나면 내가 2문제만 풀어줘야 될 수도 있거든. 2문제는 왜 풀어주는지 알지? 아까 준이가 보낸 거 보여주지. 그럼 계속 제곱하는 수열이랑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시그마 배울 때 있잖아. 수열의 합 구할 때 그거 그때 나와.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얘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세요. 아니 솔직히 씨발 대학교 가서도 안 해 피보나치는. 피보나치 수열은 그거는 다른 종류야. 13-9랑 13-2? 개꿀이네. 너무 쉬운 거 나오는데. 근데 은근 생각보다 주체가 해볼만한 게 나와요. 그래. 됐어? 글씨가 예뻐 죽겠네. 13-2랑 13-9는 오늘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줄게. 왼쪽 거 좀 지울게. 응? 처음에 썼을 때 글씨 좀 이겼어요. 대박이다 씨. 대박이에요. 근데 중간 보면은 개판이에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잖아.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나중부터는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잖아. 그것만큼 쓰레기 같은 게 없어. 그래도 괜찮네요. 괜찮지. 내 인생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중간 부분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누구도 본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갑자기 동기부여를 하시네. 맛있게 먹어. 제가 아메리카노 드세요. 근데 거기다 시럽 타오면 그냥 그대로 교실 바닥에다 뿌려버릴 거야. 네. 시럽은 왜안 넣어요? 응? 시럽은 왜? 시럽 넣으면 달잖아. 난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얘들아 이어서 볼게. 자, 등차 수열의 합은 그 원리 자체가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그 원리를 이용한 문제가 등장을 해서 그렇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그 원리 자체가 순서를 어떻게 해줘? 뒤집어 역순으로 더해준다. 알겠지? 역순으로 배열하여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더 한다고. 그래서 자 봐봐. A의 n번째 항을 우리가 A의 n-1의 D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그냥 L이라고 두고 풀게 한번. 자, 그럼 여기서 공차가 몇인 거야 결국에? 응? 공차가 D인 거지.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S라고 하는데 SN이라고 표현해 줄게.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고, 얘는 봐봐.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쭉 가다가 L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플러스 L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하자고? 역순으로 더하자고. L 마이너스 뭐야? T. 이렇게 쭉 더하다가 A 플러스 T, 그 다음에 A까지 써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두 개를 싹 더하자고. 싹 더해서 뭐 하자고? 2로 나누자고. 두 개를 더해주면 2의 SN은 A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이게 총 몇 개? N개 존재하겠지. 그래서 요 얘기도 써놓을게. 총 몇 개의 항? N개의 항이야.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 A 플러스 L이 나오는데, 그 A 플러스 L이 총 몇 개 존재한다고? N개. 그래서 N의 A 플러스 L. 따라서 SN이라는 친구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의 그 값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T,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거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될까? N에 대한 2차식이 돼. 자, 봐봐. 다시 뭐에 대한 몇 차식? N에 대한 2차식이야. 이거를 풀 때 문제 하나만 볼게. 저 개념 저거 도엽이랑 같이 스카나서 외웠었는데. 도엽이 잘 살고 있으려나? 걔 어디 갔다 왔지? 걔 감옥 갔어요. 맞아, 맞다. 네? 그 서머스쿨. 서머 갔어. 왜 있었는데? 약간 똑똑한 척하는 그 좀 중심 같은 애 한 명 있거든. 그러니까 지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아. 막 맨날 영재고 갈 거예요 이지랄 하면서 막 휘문 중인데. 근데 주태 맨날 걱정하고 아니야, 주태백점 그 걔 아니야. 걔는 다른 요일에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거기 서머스쿨 가 있는 애가 있어. 근데 걔 돌아와요. 그럴 몰라 나도. 여름보다 겨울에 가는 게 훨씬 나은데. 찐으로 감옥은 개덥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렇게 나쁜 애는 없어 여기. 스프 에어컨 고장나면 그때부터
어? 그렇게 숙식으로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근처인데 숙식으로 할 게 있을까? 뭐 이어서 볼까? 지금 보면 요게 실제 정석책에 있는 문제거든? 그 13-7번 문제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 무슨 수열? 자, 질문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몇 항까지 더하면 그 합이 최대가 되는가거든. 그러니까 몇 항까지 더해야지 최대가 되는지를 묻고 있어. 다시 뭐라고? 몇 항까지 더해야 합이 최대가 되는지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 A는 뭐야? 10분의 루트 2 11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D는 뭐야? 마이너스 10분의 1이지. 왜냐면 10분의 1씩 빠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그러면 봐봐. 얘를 이용해서 내가 SN을 써주면 요거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2차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봐봐. 2분의 1에 N에다가 여기다 2를 곱해. 그러면 5분의 몇 차? 루트 21 플러스 1이지. 그리고 더하기 N-1D야. 그럼 여기다가 D를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에 N-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최소값 구할 만하지 않아? 최소값은 어디 존재할까? 축에서 존재하겠지. 근데 그 축이 자연수야? 그건 아니고. 그러면 축에서 가까운 자연수를 고르면 끝이야. 알겠지? 자 봐봐. 얘가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그 끝까지 풀이를 적진 않을게. 그냥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것만 알고 있자고. N에 대한 2차식이지. 자, 2차항 계수가 무슨 수이므로? 양수이므로. 자, 최대값은 어디서? 축에서. 근데 축이 자연수가 아니지. 보이니?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로 잡는다고? 가장 가까운 자연수로 잡는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축이 자연수가 아니므로 축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답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정확하게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축에서 나와. 정확하게 축에서 가장 가까운 무슨 수? 자연수. 알겠지? 그래서 13-7번 풀 때 요거 한번 이용해서 해봐. 그냥 뭐 음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항 뭐 이렇게 찾지 말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 좀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조금 간단하게 나오긴 해. 선생님 근데 그 상품권을 어떻게 매달 1일에 줘요? 매달은 아닐 거야 아마. 언제 줘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여름 학기 끝나면 주고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갔을 때 우리 미적분하고 미적분 심화를 하니까 그거 끝날 때마다 아마 줄 거야. 그럼 여기 고등학교 때 다니면은 기하를 말하고 그런 거. 기하는 선택 과목이니까. 근데 기하를 따로 기하하는 학원은 없지 않아? 기하는 없어. 야, 10% 미만 돼가지고 기아 아무도 안 해서. 벡터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거든. 근데 선택 과목 하는데 저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 거의. 그러면은 그러면 학원에서는 안 가르치지. 학원은 돈 버는데 애들 없으면 뭐하러 가르쳐. 그런 건 과외해야 돼 진짜. 그냥 진짜 답이 없어. 남들 하는 거 하라니까 그냥. 그럼 확률 같은 게 좀 확통은 필수니까 여기서 학원에서 해. 그냥 웬만하면 황통하고 그러니까- 선택은 다 미적분 하지 않죠. 근데 이제는 그 선택의 개념조차 없어졌으니까. 그럼 우리 확통까지 하고 나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공수 원부터 돌아야지. 지금 이제 고1이 됐을 텐데. 야. 그리고 확통은 웬만하면 다 그냥 개념 정도? 특강으로 정석책 가지고. 황통 미칠 것 같아. 아 근데 그것만 넘기면 돼. 그 미칠 정도는 아니야. 미적분이 나왔어요. 아니라니까 진짜. 미적분 진짜 매운맛을 안 보고 확통도 그냥 약간 처음에서 그래. 너 다 안 적었는 것 같은데. 없네. 예시를 안 적었어. 예시까지 적고 나서 문제 2개만 풀게. 13-2하고 13-9. 요거 지워도 되니? 아 개념 하나 더 적어야 돼. 아 맞다. 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빨리 적을게요. 그러면 미적분 어려운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아 미적분 어려운 것까지 한다니까. 미적분 심화까지 한다니까. 그리고 확통은 아마 그냥 고등학교 갔을 때 보통 특강으로 많이 한다니까. 미적분까지 하고. 미적분 원심화 말하는 거. 그건 안 해. 그거는 그러니까 수능에서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어. 아 물론 내신에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또 내신 선택이잖아. 그리고 아직 입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그냥 정부에서는 일단 없앨게요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은 실제 시행된 게 없으니까. 이번에 과학이랑 사회 그 통합하는 이번 교육부 수업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를 이공계로 갔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미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로그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모르면 애초에 이게 배울 수 있는 게 아예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대학교 가서 배운다? 이거 또 말이 안 돼. 그거는 뭐 못한다고 쳐도, 그거는 대학교 가서 한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 미분하면, 탄젠트 함수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모르면 대학교 가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글쎄, 진짜 그냥 글쎄다. 이렇게 장벽이 높지 되게. 근데 어쨌든 수능에서는 없어졌으니까 결국에는 학교 내시는 그런 수능평가원 교육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저기 학교 기출문제 같은 거를 나중에 풀어보면 수능 모의고사 있잖아.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나 그 교육청 모의고사 있지. 걔네들이랑 겹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제 자체도 너무 겹치고 푸는 스타일도 너무 겹치고. 11월에 수능도 나온다는 거 근데 그 올해 수능 보는 애들은 그 이전 교육 과정이야. 내년에 수능 보는 애들도 그 이전 교육 과정이야. 08년생들까지. 근데 07년생부터 아니 그러니까 09년생부터는 공통수학 1, 2를 배우잖아. 지금 고1 애들. 그럼 고의는 수상으로 하고 지금 고2는 수상으로 하고 있어. 지금 고2 애들은. 내가 여기 학원 오기 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가르치던 애들이 지금 고2가 됐거든.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수학상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정리를 할게.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을 텐데 준이야,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씨. A, N은 서연아 혹시 알고 있니? S, N에서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이전까지의 합을 빼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N이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요게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 자체가 상수항이 몇이어야 돼? 0인 2차식이어야 돼. 근데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거든. 문제에 나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A1은 뭘까? S1이랑 같아. 알겠지? 이거는 그냥 기억해놔. 그냥 뒤지기 전까지 기억해놔.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n이 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n번째 항이 Sn에서 n-1번째 그걸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뭐라고? A1하고 같다고. 지호야, 이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세요. 근데 저 부모님 계산기에 로그에 옆에 2인 무식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2? 아니고 아, 이거? I 아, ln이야, ln. LN 이거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ln이라고 불러. 저거 근데 로그 그래서 로그 LN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미적분할 때 로그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밑이 적이 아닌 로그를 미분하잖아. 그러면 식이 족같이 나오는데 밑이 2인 로그를 미분하잖아. 존나 깔끔하게 나와. 그래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야.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그 뭐지? 얘들아, 13-2번 있지? 13-2번. 그러니까 필수 예제 있잖아. 13-2번. 이거 뭐 못 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실력 정석인데 이게 기본 정석 기본 문제에 있어. 비슷한 거 있어. 알겠지? 자, 첫째 항이 3,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7,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대. 공통으로 나타내는 거 그냥 나열해서 찾아내봐. 그러면 등차 수열을 뽑아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니까 걔가 또 뭐가 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 일반항을 그냥 찾아버려. 알겠지?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잖아. 일반항 찾으면 끝이야. 그럼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는 음. 알겠지? 그냥 그 모범 답안에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정수 분류 얘기니까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 13-9번 한번 볼래? 1번은? 13-9번 한 문제야. 뭐야? 자, 봐봐. AN의 합을 n제곱에 플러스 p제곱에 n이라고 둔대. 그럼 AN의 합이니까 그냥 라지 AN 이렇게 쓸게. 마찬가지로 라지 BN을 뭐라고 쓸 거냐면 2n제곱 플러스 2p의 n이다 이렇게 두고, A10이랑 B의 5랑 같대. 그럼 A10이라고 하면 봐봐. 요걸 이용해서 뭐를 구해주면 돼? 일반항 AN을 구해주면 돼. 얘는 AN에서 뭐를 빼준 거야? AN-를 빼준 거지. 그냥 이렇게만 구해도 될까?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몇 번째 항이니까, 10번째 항이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도 괜찮다고. 알겠지? 근데 주말 테스트 쓸 때는 당연히 뭐라고 써줘야 될까? n이 몇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알겠지? 이거 써주면 돼.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n이 2, 3, 4, 5, 6 이런 식으로 써줘도 괜찮고, 어차피 수열이니까 n 값은 무슨 수인 게, 자연수인 게 그냥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 알겠지? 알겠지? 아니 그냥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n 대신에 뭐를 대입해서? n-1을 대입해서. 혹시 이거 기억 안 나는 친구 없지? a n-1이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 식에서 n 대신에 뭐를 대입하자, 서연아? 서연아! 여기 식에서 n 대신에 뭐를 대입하자야? n-1을 대입하자야. 그러니까 a n-1이라는 것 자체가 저기에서 n-1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알겠지? 이거를 원래 식에서 빼주면 일반항 나와.
같은 방법으로 1반항 빼주면 나와. 그거를 뭐 하자고? 같게 두고 P값을 찾자고. 그냥 그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지금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13-2를 볼게 차라리. 그 테스트에 나온다는 그 여섯 문제를 숙제로 숙제인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알려줄 거야 지금. 준이야 지금 몇 분이야? 진짜? 1분 30초 남았다는데요? 진짜 1분 30초 남았어? 씨발 진짜네. 아 자 그러면 못 풀어주겠다. 그냥 비테이드 거 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씨발. 맞아. 얘들아 저기 뭐지? 다 필수 예제거든? 뭐 태원이도 여기 끝까지 보면 알 수 있겠고 손해를 안 보겠지만 끝까지 안 봤으면 그냥 손해를 보시면 돼요. 이게 두번 해보지 않아요. 맞아. 근데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불리하게 푸는 거랑. 얘들아 이렇게 해서 총 6문제가 주말 테스트에 나오고 계백문은 문제 아니? 개념 문제 뭔지 알아? 안 알려줬었어? 어우 내가 미쳤다고 안 알려줬구나. 그 계백문은 대수 심어보니까 39, 45, 48 요거 잘 찍어놔. 알겠지? 그러니까 숙제 따로 추가를 해서 주진 않을 거야. 알겠지? 약간 너무 티나니까